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정말 그럴까? 노력은 정말 개소리일까? 이 중산층 이하의 가정에서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부잣집 자녀들과 비교하면 그럴 수 있다. 가난한 집 자녀들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잠깐만. 어느 시대이건 빈민층, 서민층, 부유층은 동시에 존재하여 왔다.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70년대 말 가난하였던 내가 겪었던 절망감이며 실업률이니 취업률이니 그런 것과 상관없이 언제나 절망의 골짜기는 있어 왔으나 그 골짜기에서 빠져나온 사람들도 존재하였다는 점이다. 그런데 왜 유독 작금의 MZ세대에는 이 생망이 두드러지게 나타날까? 첫째, SNS 때문이다. 이 돈 자랑하는 연놈들이 하나둘이 아니다 보니 그들을 자기 자신과 비교하면서 생기는 박탈감의 크기가 과거의 그 어느 시대보다도 증가되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휴대폰을 만지작거린다. 이 멍청한 년놈들아. 둘째, 그 우라질 놈의 워라밸 때문이다. 아무리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시켜 놓으면 뭐하냐. 그 8시간 밖의 시간을 자기에게 재밌는 것들을 하는 데에만 사용하는데 무슨 변화가 생기겠는가. 셋째, 잘못된 부동산 정책 때문에 두 다리 쭉 뻗고 편하게 누울 만한 공간을 미래에 소유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계산되기 때문이다. 내 나이 30에서 50대 시절 부동산 값이 뛰면 돈 벌었다고 좋아하기보다는 집 없는 직원들 때문에 걱정이 되곤 했다. 이 개인적으로 나는 주택으로 돈을 벌 생각은 전혀 없었고 집값이 걱정이 되곤 했다. 집값이 오르면 갖고 있던 집 팔아봤자 크기를 줄이거나 외곽으로 가지 않는 한 새로 이사 가려는 집도 다 같이 가격이 올랐으므로 이 차상 증식에 의미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왔고 지금도 그렇다. 문제는 직원들인데 내가 주는 보수로 알뜰살뜰 집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어려워질수록 결국 직원들은 우울해질 것이고 일하는 게 재미가 있겠는가. 그런데 말이다. 이 부동산은 코스톨라니가 말하듯이 사이클을 탄다. 상승기가 있으면 하강기가 있다는 말이다. 10년 주기서도 있지 않은가. 이미 2022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또한 거주 공간에 대해 남들과 비교하지 말아라. 20대 중반에 나는 약수동 언덕 위로 한참 올라가야 하는 개인주택의 차고를 월세 몇만 원에 빌려서 약 4년 동안 그곳에서 살았다. 그 4년 동안 내가 이 생망을 얘기하고 있었을까? 나는 내 몸을 편히 누울 수 있고 책을 읽을 수 있고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라면 아무리 교통이 불편하고 작고 허름하여도 행복해하였다. 정말이다. 이 처지에 맞는 공간을 찾아라. 물론 내 말이 라떼로 들리기도 할 것이다. 당신이 그런 곳에서 살았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해? 라고 말이다. 내 대답은 그렇다. 개뿔도 내세울 것이 없다면 당연히 거지 수준으로 살면서 시간을 아끼고 능력을 키워나가며 돈을 모아야 한다. 그래야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살기는 싫다고? 그렇다면 평생 그 모양 그 꼴로 살아라. 이 차고를 빌렸을 때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가 많았다. 벽 세면, 천장, 바닥은 모두 콘크리트인데다 벽 한쪽은 철제 셔터가 내려오는 곳이었다. 이 전기와 물도 나오지 않았다. 이 쪽문을 만들 만한 구멍은 뚫려 있었으나 문은 달려있지 않았던 그 차고를 있는 그대로 빌리는 조건이었기에 이 주거 공간 비슷하게라도 만드는 것은 내 몫이었다. 돈이 너무 없었던지라 결국 내가 모든 것을 직접 해야 했다. 시멘트로 마감된 곳들의 스티로폼 판넬을 전역 접착제로 붙이려고 했으나 시멘트 벽에 습기가 많아 실패하였고 그 스티로폼 판 4개 모퉁이에 시멘트 못을 하나씩 받고 실로 연결하여 그 위에 도배를 했다. 이 셔터 쪽에는 스티로폼에 포장용 면테이프를 군데군데 붙이고 바느질을 하여 떨어지지 않게 한 뒤 면테이프에 돼지표 본드를 발라 철제 셔터에 붙였다. 바닥에는 스티로폼 판을 깐 뒤 비닐 장판을 덮었다. 물론 물은 주인집 화장실을 이용할 때마다 받아왔다. 전기는 주인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정원 등에서 CD관을 이용해 전선을 끌어들여 콘센트를 연결했는데 처음 해본 작업이었다. 취사도구는 전기 골로였다. 설거지물을 외부로 흘려보내 내보내야 했는데 셔터 밑 공간으로 PVC 파이프를 통해 언덕길에 흘러가게 하다 보니 라면 가루가 함께 나가기도 하여 싫은 소리도 종종 들었다. 겨울이 되자 너무 추웠기에 친구 집에서 버리는 소파를 얻어와 그 위에 전기장판을 깔고 잤다. 비가 많이 오면 셔터 밑으로 물이 흘러들어와 셔터 외부 바닥에 시멘트로 둔덕을 만들었지만 언제나 바닥은 눅눅했다.
경첩을 이용하여 판자 하나를 벽에 붙이고 개목걸이 사슬을 이용하여 책상 역할을 하게 했는데 이걸로도 학교 공부와 번역 작업을 하는데 충분했다. 작은 중고 냉장고 위에는 전기 골로를 올려놓았고 오래된 중고 음향기기도 설치했다. 시간을 금쪽같이 사용하여야 했기에 친구들이 불쑥 술병을 들고 나타나 잡담이나 하다가 하는 것을 막고자 벽에 3분 이상 잡담을 하려면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크게 쏘아놨다. 내 처지를 친구들과 비교한다거나 주변을 의식하는 마음 같은 것은 처음부터 갖고 있지 않았다. 어느 날 골로 위에 후라이팬을 올려놓고 뭔가 볶은 후 종이로 덮었는데 다음날 먹으려고 살펴보니 그 안에서 아주 작은 새끼쥐가 놀고 있었다. 차고에서 4년째 살고 있을 때 한 번은 동태찌개가 먹고 싶어서 약수시장에서 동태를 사왔다. 이 뚜껑이 밀폐되는 스테인리스 김치통에 찌개 재료와 동태를 함께 넣고 골로 위에 얼려놓은 후 번역에 몰두하던 중 1에서 2시간 이상 지났을 때쯤이었다. 김치통을 바닥에 놓고 밀폐 장치 3개 중 2개를 풀었을 때 내부 압력 때문에 펑 하면서 뚜껑이 날아가더니 뜨거운 동태찌개 국물이 내 얼굴은 물론이고 차고 내부 전체에 뿌려졌다. 그때 그동안 살면서 억누르고 있던 눈물이 저절로 계속 쏟아졌다. 그전에도 울었던 적은 있었다. 메릴랜드 대학교 분교에서 정말 무식할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했음에도 한 과목에서 B를 받자 너무나도 실망하여 이 바지에 똥까지 쌀 정도로 술을 처먹고 울었던 것이다. 이 동택지게로 울었던 때는 이미 공부 방식을 바꿔 성적을 A로 도배하며 이 가회와 번역 등으로 얻는 수입을 악착같이 모으고 있던 시기였다. 나는 동택지게 냄새가 온몸에서 진동하던 나 자신에게 그만 울어라 위로하였다. 나를 위로하고 이끌어 나가야 할 사람은 나뿐이었으니까. 시간이 몇 년 지난 뒤 아내를 만나게 됐을 때 내가 아내에게 사준 첫 음식은 바로 양은 냄비에 끓인 동태찌개였다. 차고에 살던 내가 스스로를 이끌어 지금에 이르렀듯이 크고 작은 삶의 변화를 이뤄냈다는 독자들의 연락이 종종 온다. 이 카드빚을 갚고자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면서도 이 보상의 수레바퀴는 천천히 돈다는 말을 되뇌어 일하며 인력사무소 지명도 1순위에 올랐다던 독자가 떠오른다. 약 15년 후에 현재 그는 연매출 7에서 800억 원대, 영업이익 수십억 원대 회사의 대표가 되었다. 변화가 없는 삶은 불행하다. 부자들에게는 불행하고 가난하였던 과거가 나의 경우도 그렇듯이 종종 훈장처럼 따라다닌다. 그리고 그들의 성공담은 불행한 상황을 자기 힘으로 역전시켜 행복한 상황으로 만든 사례로 종종 인용되곤 한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 가난하여 끼니조차 마련하기 힘들었는데 노력하여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곧 그들의 삶이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뀌었음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 푸세식 변소에서 냄새를 참으며 용변을 보던 사람이 수세식 양변기에서 쾌적하게 용변을 본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돈이 많아지면 불편하고 구차한 환경이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변할 뿐이다. 생활 수준이 높다고 해서 높은 행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비슷한 예는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나 공부를 열심히 하여 유명한 대학에 들어갔다거나 수년간 어렵게 공부하여 고시에 합격한 사람들의 성공담과 관련해서에도 나타난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마치 불행 끝, 행복 시작의 사례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그저 좋은 학력을 갖게 되었을 뿐이고 어렵다는 시험에 합격하였을 뿐이다. 그렇게 하여 이 사회에서 얻게 될 대가가 좀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을 행복의 필수 조건으로 착각하지는 말자. 이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보여주고 나서 꿈을 가져라 혹은 야망을 가져라 라고 말하는 것은 종종 마치 명예나 지위, 돈, 학벌 등에 대한 꿈과 야망이 성취되어야만 행복을 얻을 수 있을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이 사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성공하게 되면 기쁨을 얻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 기쁨은 한계의 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라 잠시뿐이며 그 어떤 성공이건 간에 결코 행복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묘포가, 목표가 성취되면 성취감을 맛볼 수 있을 뿐이지 그 성취감이 행복과 동의어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 나폴레옹이 알프스를 넘어갔다고 해서 행복해졌다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그러므로 TV 프로그램 성공시대나 위인전에 나오는 사람들을 본받아 나도 저렇게 되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저런 사람이 안 되면 내 삶을 불행하여진다는 생각은 하지 말라. 분명히 말한다. 그 어떠한 실패도 불행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그 어떤 삶도 열등하다고 일방적으로 매도할 수는 없다.